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규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이 데드라인을 넘겼습니다. 광주시는 2, 3일 더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수능시험 고사장에서도 큰 탈 없이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난이도는 지난해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시의원의 절반 이상이 지원이 중단된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 대학생들이 소리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청각장애인용 안경을 만들어 화제입니다. 어제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결론 내겠다고 한 광주시가 현대차와의 합의도 끝내 실패했습니다. 광주시는 마감 시한을 넘겨 주말까지 협상을 계속한다는 입장인데요.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이틀간의 끝장 협상에도 합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이 이끄는 광주시 협상팀은 지난 이틀 동안 현대차와 끝장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협상팀은 그제 현대차와 협상 직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마치 벽하고 대화하는 것 같다며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어제도 무산 위기를 넘겨 주말까지 계속 실무 협의를 하겠다고 하더니 아예 주말을 넘길 수도 있다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스스로 어제까지로 정한 협상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광주시는 국회 상임위가 내년도 예산 심의를 모두 끝내는 어제가 마감 시한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여야 대치로 국회 본회의가 늦어지고 있고 쪽지 예산 등을 통해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며 시간이 더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협상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쟁점이 뭐냐고 묻자 협상팀은 말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교착 상태 속에서 막판 극적 타결이나 사업 좌초론 등 갖가지 추측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의 협상 전권을 맡긴 노동계는 양보할 건 다 양보했다며 협상 전망을 밝혀봤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광주시와 노동계가 합의한 내용 중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계는 광주시와 만든 새로운 합의문이 그동안 현대차와 가장 첨예하게 부딪혀왔던 쟁점인 적정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해 백지수표를 준 격이라고 자평해왔습니다. 실제로 광주시가 현대차와의 협상에 들고 간 투자유치 추진단 합의문에는 생산직 초임을 명시한 부분이 없고 근로시간도 실정법 준수 정도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 생각은 달랐습니다.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 경영과 원하청 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문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현대차 측의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측은 임금 교섭과 납품 단가를 연동한다, 적정 단가 보장 장치를 마련한다는 대목 등 원하청 관계 개선 항목이 별개 기업인 협력사 단가 인상 보장을 의미해 시장 논리나 현행법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노사 책임 경영 항목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노동계 현대차가 이견을 유지해온 근로시간과 적정 임금에 대한 견해차 역시 협상의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합의문에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광주 지역의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향후 광주형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의 총파업 예고 등 격렬한 반대 역시 협상을 얼른 타결하긴 어렵게 만드는 외부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늘은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오후 들어 차차 그치겠고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비가 내리는 데다 안개까지 짙어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광주의 최저기온은 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 5도가량 높은 가운데 한낮 기온은 13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이나 뚝 떨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더 차가워지는 공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각심 늦추지 마시고요. 미세먼지 현황 꼼꼼히 확인하시고 마스크 착용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전남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광주의 기온은 9.9도 보이고 있고요. 담양은 8.6도, 화수는 9.4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더 높습니다. 다만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현재 목포는 11.4도, 해남은 10도, 강진은 10.2도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무안과 영암 12도, 강진은 14도가 예상되고요. 곡성의 낮 기온은 12도, 구례는 13도,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은 15도 보이면서 오후부터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4만 명 가까운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번 수능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라고 하는데요. 수험생들은 어땠을까요? 남궁욱 기자입니다. 수험생들이 가족과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고사장에 들어섭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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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 10분 입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시각, 한 학생이 정신없이 뛰어들어갑니다. 어머니는 교실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마음 먹은 대로 고생했으니까 이제까지 잘 되기를 바라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가 도시락 가져가는 것을 깜빡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릅니다. 꼭 좀 전달해주세요. 전화 주세요. 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모두 쏟아붓고 교문 밖을 나선 학생들의 표정엔 후련함과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정말 좋습니다. 오늘 지금 못 해봤던 거 다 해보고 일단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죠. 이번 수능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네, 금년 수능 시험은 작년과 비슷하게 숙제가 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학 같은 경우 작년과 좀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3만 8천여 명이 시험을 치른 가운데 결시율은 작년과 비슷했습니다.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됐던 작년과 달리 큰 탈 없이 마무리된 올해 수능. 이제 수험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맞는 입시 전략을 짜는 일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는 광주 전남 사립유치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어제까지 추가 등록을 마감한 결과 광주 172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97%가량이 처음 학교로에 등록했습니다. 전남은 110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85%가량이 등록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선 사립유치원 1개만 처음 학교로에 등록했는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감사와 재정 지원 등의 차등을 우려해 참여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교육청은 분석했습니다. 광주시 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가 광주시 의원들에게 조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폐지에 찬성한 의원은 장현주, 김용집, 김광란 의원 등 10명이었고 나머지 13명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민회의는 이런 어정쩡한 태도는 광주 시민보다 새마을회 눈치를 더 의식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최근 산재 승인을 받은 지 이틀 만에 환경미화원이 숨진 것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미화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산업재해로 잇따라 사망하고 있는 만큼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정부와 자치단체에 요구했습니다. 또 미화원들이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뒤 승인을 받기까지 11개월이나 걸린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를 이용할 때 신용카드 쓰기가 머쓱해서 현금 내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요즘 택시 결제 시스템이 많이 좋아져서 현금보다는 카드가 여러모로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계상 기자가 안내합니다. 광주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99.9% 카드 결제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선불식 교통카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결제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택시 카드 결제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결제 속도도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영수증에는 결제 정보에다 택시 운행 정보까지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분실물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몇 킬로를 달려왔고 요금 얼마 나왔고 어떤 그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영수증을 받으면 나중에 분실물이 발생했을 때도 연락을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택시 요금 카드 결제 비율은 여전히 50% 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한 뒤 소액의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기가 승객과 운전자 모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드 결제 실질 수수료의 50% 정도를 광주시가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보조금이 적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카드 결제를 이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금액도 이제 지원의 폭을 넓혀가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주 지역 택시 요금이 내년부터 500원 가량 오를 예정인 가운데 택시 업계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라도 카드 결제를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영석 광주시장과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광주시는 빅그린 산단 진입도로 개설과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 총 24건에 걸쳐 1,548억 원을 건의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 정부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했습니다. 광주시 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시의원들의 월급 성격인 의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3,700만 원대에서 3,800만 원대로 2.6% 인상하기로 의결해 시의원 1인당 의정비가 연간 98만 원가량 인상됐습니다. 시의회 측은 7대 특광역시 평균인 9.97% 인상안과 동결하자는 안 등도 논의됐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2.6%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화순군 도곡면의 한 개인용 사우나 시설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전부터 불을 지펴둔 아궁이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신고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음주운전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 동안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가 112건이 접수돼 3건이 그쳤던 전달 같은 기간보다 109건, 37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9건의 음주운전자를 검거했으며 나머지는 발견하지 못하거나 오인 신고로 확인됐습니다. 소리를 볼 수 있다면 청각장애인들의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요?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소리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청각장애인용 안경을 만들어 화제입니다. 이 안경은 최근 2018 산학협력 엑스포에서도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안경을 제작한 김성훈, 문수민, 김규리 학생에게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소리를 보는 안경을 개발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 건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프로세스 파트랑 디스플레이 파트인데 프로세스 파트 같은 경우 이제 사용자가 들고 다니면서 마이크로 소리를 듣게 되고 이 안경 디스플레이 파트는 사용자가 안경을 쓰고 착용하면은 여기에서 보내주는 값에 따라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사용자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일단 사용자가 착용을 하면 소리에 따라서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군요. 네.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 건지 그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는 청각장애인분들한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경적 소리, 사이렌 소리, 개 짖는 소리를 음원을 수집한 다음에 인공지능을 학습시켰고요. 그 학습시킨 데이터를 이 프로세스 파트에 넣어두고 마이크로 들어오는 주변의 소리와 비교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여기 디스플레이 파트로 그 값을 보내서 안경에 글씨가 반사돼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게 이전에 없었나요? 네, 전에도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데시벨을 이용을 해서
음량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청각장애인한테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방식이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으로 분석을 해서 특정 소리에만 반응하도록 장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이런 안경을 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셨나요? 저희가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도로를 지나가다가 청각장애인 분들이 자동차 클락션 소리를 못 듣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신기술인 이제 AI나 딥러닝과 같은 기술이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어떨까, 이런 사회적인 기여를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 대회에서 좋은 상도 받았었고, 그리고 이게 사업화 제의도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만간 좀 많은 분들이 이걸 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는 청각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 제품을 광주재능기술센터와 MOU를 체결해서 이번 달에 기증하기로 하였고요. 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보고 여러 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사업 시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창업을 하기로 결정하였고요. 또 이제 지금은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만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방범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 대학교 4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좀 취업 준비도 하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이 사업과도 관련해서도 좋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좋고 궁금합니다. 먼저 학생부터. 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는 원래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도움이 됐다는 것에 되게 기분도 좋았고 앞으로도 살면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인공지능 혹은 딥러닝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행 도중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조금 더 전문 지식을 배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좀 더 개선시켜서 좀 더 안정적으로 더 소형화시키고 청각장애인한테 더 도움되게 개발할 계획이고요. 방법용으로도 활용을 해서 다른 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창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도 잘 들었고 또 좋은 꿈도 잘 들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위법이 있는지를 감사합니다. 이번 조치는 광주시가 최근 민간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해 5개 공원 6개 지구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한 이후 일부 탈락업체가 심사 과정의 공정성 등에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사인 에어필립이 올해 채용 규모를 7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어필립은 올해 말까지 45명을 채용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채용 규모를 7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필립은 무안 인천 노선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톡과 오키나와 등의 국제 노선에 잇따라 취항할 예정이어서 신입과 경력직 직원 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잠깐 가을이 왔나 싶더니 얼굴에 닿는 바람이 제법 찹니다. 가을의 끝자락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말 동안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하는 금요일 이슈인 투데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의 끝자락을 즐기러 순천 나간으로 가봅니다. 정수정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순천 중에서 가장 먼저 들를 곳 어떤 곳이죠? 네, 나간 읍성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금전산입니다. 이 금전산 한자의 뜻을 풀어보면 금으로 된 돈산인데요. 이렇게 불가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 부처의 뛰어난 제자들 중에 500나한이 있는데요. 네. 이 500나한 중에 금전 비구에서 산 이름을 따왔다고 해요. 이 나간읍에서 보면 금전산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 영락 없는 쇠금자 형태를 띠고 있는 산인데요. 네. 이 산이 햇볕을 받으면 이 금빛으로 이렇게 빛난다고 해서 쇠돈산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이 복권 1등 당첨자가 이거 순천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거 금전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전산 현지에서는 복권산으로도 불리죠. 이 금전산 산행을 했으니까 이제 주변에 피로도 풀러 가봐야 되겠죠. 네. 가까이에 나간 온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온천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네. 나간 온천은 어떤가요? 네, 게르마늄과 그 유황 그리고 강알칼리성의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네. 체내 바이러스를 억제시켜서 항암과 노폐물 이렇게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요. 요즘 가을 건조한 날씨에 건조한 피부 걱정이 많으시죠? 이 피부 각질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피로할 때 이 알칼리성 온천에 이렇게 온천욕을 즐기면 피로가 이렇게 풀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체내 지방을 또 제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주변으로는 이제 나간읍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나간읍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조선시대 읍성으로 손꼽히는데요. 제주의 성읍마을과 그리고 또 안동의 하회마을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대표적인 민속 마을이죠. 이 나간읍성은 조선시대 전기에 이렇게 읍성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고려 후기 때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절제사 김빙길이 흙으로 이렇게 쌓기 시작한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고창 읍성과 또 해미 읍성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 읍성으로도 이렇게 손꼽히는데요. 현존하는 조선시대 읍성 중에서 가장 그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읍성으로 손꼽히고 있죠. 그렇군요. 이 나간읍성에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1,400여 미터의 읍성의 성곽돌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읍성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주민들의 삶을 또 엿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간 읍성 하면 또 그 성곽의 지세보다 아무래도 이제 초가를 이렇게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읍성 내의 초가와 그리고 또 객사, 관아로 이렇게 이어져 있던 동헌, 그리고 또 저작거리의 원형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또 다양하게 또 옥사 체험을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장간 체험, 또 염색 체험, 그리고 또 이 읍성을 구석구석 소달구지를 타고 다니는 체험도 있고요. 네. 여기에 또 도자기 체험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소달구지 체험이 좀 끌리네요. 네. 예. 자, 또 나간 여행을 즐겁게 여행하기 위해서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나간 읍성하면 초가지붕과 또 돌담이 어우러져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을 이렇게 멋진데요. 옛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옛 추억을 연상하는 아름답고 정겨운 코스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웃과 이웃을 잇는 돌담길이 또 멋지고요. 그리고 또 모나지도 높지도 않는 이 돌담길에 담쟁이 넝쿨과 그리고 또 호박 넝쿨이 어우러져서 우리 어릴 적 술래잡기 하던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 초가지붕 아래서 별에는 가을밤. 이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멋진 밤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초가 민박들이 이곳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이렇게 뜨끈한 구들장에 이렇게 구들방에 누워서 호호 불어가면서 이렇게 구워 먹는 밤과 고구마 맛은 아주 꿀맛이겠죠. 네, 순천 나간읍성에서의 깊어가는 가을밤. 이렇게 별에는 밤으로의 여행은 어떨지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잘 들었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수능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됩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을 포함한 주요 관광시설과 일부 식당, 미용실 등은 수능을 치른 학생들에게 길게는 연말까지 입장료와 이용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도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수험생을 포함한 최대 3명까지 배정된 좌석 한도 내에서 열차 운임을 30% 할인합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광주 국제아트페어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아트페어에는 국내외 갤러리 70여 곳이 4,8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한중일 청년 작가들의 작품도 특별전 형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고3 수험생들에게는 무료 관람의 기회가 제공되고 미술 체험전과 강연 프로그램 등의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전국 택배노조 광주지부가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는 대한통운 사측을 상대로
어제부터 쟁의 행위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 광주지부는 CJ 대한통운 사측이 교섭에 응하라는 노동위원회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어제 노조 간부 파업을 시작으로 쟁의 행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계속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주 수요일 하루 경고 파업과 현장 투쟁 등 파업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혁신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함께하는 정책공간 포용혁신이 출범했습니다. 정책공간 포용혁신은 광주시의회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지역 혁신에 필요한 정책 개발과 혁신 역량 강화, 그리고 포용적인 혁신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단체는 광주대 류한호 교수를 상임대표로 조선대 치과병원 김수관 원장과 지방분권 전국연대 박상일 대표를 공동대표로 선출했습니다.